거지놈들 잔치에서 장단 맞추던 풍물패. 조선 중기 변두리의 외딴 마을 한켠에 오래되고 초라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천엽이라 불리는 어린아이가 병든 홀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한때 서책을 가까이 하던 선비였으나 세상의 뜻을 잃고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뒤에는 술만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져 버렸죠. 12살 되던 해 봄 기운이 채 물러가지도 않았건만 천엽은 끝내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병든 부친은 누구의 곁도 없이 사랑방에 홀로 누운 채 숨을 거두었고 대대로 내려오던 기와집마저 이미 빚보증으로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빚을 받으러 온 지주의 하인들이 문간을 거칠게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애새끼 하나 남았네. 허름한 도포를 걸친 하인이 집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서 살림부터 챙겨라. 마당에 소치랑 방 안 이불까지 모조리 가져간다. 천엽은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문턱 너머로 끌려나가는 부엌 살림과 아버지의 책장을 눈으로 쫓을 뿐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는 툭 내뱉었습니다. 꼬맹아, 내일 해 뜨기 전에 안 나가면 네 놈을 저 부엌 살림짝 옆에 내다 버릴 거다. 알겠냐? 그렇게 이천엽은 12살 어린 나이에 장터 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이제는 기댈 친척도 없고 어디 몸을 누일 방 한 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장터 한켠에서 부잣집 심부름을 하고 밤이면 주막 뒤쪽 나무광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골목마다 장사꾼들의 고함과 논밭에서 갔다 온 푸성기 내음이 흩날리던 날, 마을 한복판 널찍한 공터에서는 풍물패가 신명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북이 둥둥 울리고 장구가 덩덕궁, 징이 쨍하고 울려 퍼지자 곧바로 장터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정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고 아이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장단을 흉내냈습니다. 그들 틈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엽이었습니다. 그의 뺨은 바람결에 트고 헌저고리 소매자락은 헤어져 너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온통 꽹과리를 높이 든 상수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번뜩이는 청동 꽹과리가 햇볕에 반짝이며 울릴 때마다 상수는 마치 장터의 주인이라도 된 듯 사람들의 시선을 죄다 빨아들였습니다. 천엽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저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함께 장단을 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꽹과리를 한 바퀴 휙 돌리던 상쇄가 무심한 듯 고개를 돌리더니 천엽을 쏘아봤습니다. 거기 꼬마야. 청천벽력 같은 외침에 천엽은 화들짝 놀라 허리를 잔뜩 숙였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상쇄는 느긋하게 꽹과리를 옆구리에 끼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얼마나 굶었는지 살가죽이 뼈에 붙어버렸는데. 이리 와봐라. 머뭇머뭇 다가간 천엽에게 상쇄는 큰 북엽 광주리에서 얇게 썬 가래떡을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받아라. 허겁지겁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먹고 공연 다 끝나면 국밥 한 그릇은 더 준다. 대신. 상쇄는 꽹과리를 천엽의 머리 위에서 톡톡 두드리며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내 짐 좀 들어라. 북이 무겁거든. 할 수 있겠니? 천엽은 가래떡을 움켜쥔 손으로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든 할 수 있습죠. 그날부터였습니다. 천엽은 풍물패의 뒤를 따라다니는 짐꾼이 되었습니다. 허름한 짐보따리를 이고 지고 북통을 메고 징을 들고 사람들 발치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담았습니다. 장터 끝까지 북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고된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상쇄는 허름한 장구를 천엽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번 쳐봐라. 장구채를 쥔 천엽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지만 그 작은 두 손이 장단을 맞추려 애쓰자 상쇠는 무심한 척, 그러나 눈빛은 흡족하게 빛났습니다. 그 뒤로도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몇 번이고 장터 지붕을 덮었다 녹기를 거듭하는 동안 앳된 얼굴의 소녀는 훌쩍 키가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양볼은 더 이상 꺼지지 않았고 한때 너덜거리던 저고리는 이제 튼튼한 무명 두루마기로 바뀌었습니다. 짐을 지고 뛰어다니던 꼬마는 이제 쇠를 치면 그 소리에 맞춰 열댓 명의 패거리마저 숨을 고르게 하는 상쇠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늦가을 바람이 싸늘하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장터 골목은 여전히 천여 배 쇠소리가 울리면 새벽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겨울 큰 잔치며 가을 핵곡식 풍년구까지 이제 천여 배 풍물패 없이는 마을에 흥이 돌지 않는다는 말이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봐라, 이봐라, 쇠 좀 더 올려보자. 바람결에 청년이 된 천여 배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그가 팔목에 힘을 주어 쇠체를 들어 올리자 진과 북과 장구가 뒤를 맞춰 덩덩 울렸습니다. 패거리의 장정들이 흐트러짐 없이 상모를 돌리며 사방으로 흥을 뿌렸습니다. 아이들이 지붕 위에까지 올라앉아 깔깔대며 장단을 따라하고 장터를 지나던 길손들도 발길을 멈춘 채 덩달아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장터 한쪽 주막마당, 초라한 흙기둥에 기대 앉은 노인 하나가 국밥을 떠먹으며 흐뭇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하하, 저놈이 이제 상세 물려받은 지도 몇 해나 되었구만. 곁에서 막걸리를 따르던 주모가 나지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천엽이 없으면 잔치판이 도무지 안 돈다 아닙니까? 젊은 패거리들도 이제 다 사람 됐다 카대에. 쇠소리가 더욱 높아지자 천엽은 흘러내린 머리칼을 툭 쓸어 넘겼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내려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쇠체를 쥔 손가락 마디는 굳어 굵어졌고 등에 흐르는 땀보다 더 뜨거운 것은 이 장터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때 패거리 중 북을 맡은 상춘이 어느새 천엽 곁으로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천여봐, 다음 달 되면 저 건너 고을서도 풍년굿 한다 카더라. 우리가 직접 가야 한다 카이. 천엽은 쉼없이 쇠를 두드리면서도 씩 웃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쇠소리는 더 멀리 울려 퍼져야 맛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주막 뒤쪽 어둠 속에서 허름한 도포자락 하나가 스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떡진 상투 밑으로 반쯤 벗겨진 삿갓이 천엽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풍물패 사내들이 여기 있다 하더만 내가 지대로 찾아왔쟁. 낯선 목소리의 패거리들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춘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거지패 왕초라 하더만 실물로는 처음 본다 아이가. 거지왕초는 실룩한 입가를 비틀며 천여비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피골이 상접한 거지 두엇이 고개를 숙인 채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천엽은 자리에 일어나 왕초를 마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왕초는 허리를 펴지도 않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천엽의 꽹과리를 슬쩍 가리켰습니다. 꽹과리 좋단께. 쇠소리가 저렇게 요란하니 마을 잔치판도 쥐에다 너거 찾으라 하더마니. 천엽은 짧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잔치는 불러주시는 대로 가서 소리 내는 것뿐입니다. 허허, 그래 잘났구마니. 근데 우리도 잔치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한번 와주셔야 쓰겄단께. 패거리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렀습니다. 천엽은 애써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큰 집 잔치며 약조가 꽉 차 있어 어렵습니다. 왕초는 실눈을 가늘게 뜨더니 허리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입에서 쇳내 같은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큰 집 잔치 땜시 바쁘다 그랴? 허참, 내일 장터가 다 뒤집히고 뒤죽박죽 돼도 너거는 그 잔치부터 갈 것이요? 우린 너가 안 오면 장터똥 죄다 들쑤셔 불태제. 그 꼴 보고도 좋겄단가? 패거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춘이 슬쩍 천엽 쪽으로 몸을 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천여봐,
안 가면 저놈들이 내일 당장 장터다 뒤엎어 불낀데. 천엽은 왕초의 발밑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그 거칠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왕초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더니 삿갓을 쓱 내렸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들판 넘어 소나무 밑 공터로 오시란께. 거기서 거시기 거지덜 잔치판 크게 벌일 거요. 너덜은 쇠만 올려주면 되는 것이여잉. 그리고는 해진 도포자락을 휙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 선거지들도 그림자처럼 쏙 빠져나갔습니다. 천엽은 대답 대신 꽹과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쇠채를 꼭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천엽은 꽹과리를 가슴에 품고 패거리들과 함께 들판 넘어 소나무 밑 공터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아직 싸늘했지만 공터 한가운데 모닥불이 벌겋게 피워져 있어 축축한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그 주변엔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들이 삼삼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집단을 모아놓고 곁엔 술 딴지며 말라 비틀어진 고기 조각이 널려 있었습니다. 패거리 중 상춘이 낮게 혀를 찼습니다. 에휴, 이게 무슨 꼴이고. 마을 양반댁 마당도 아니고 거지판에서 북치게 될 줄은 누가 알았노? 천엽은 아무 말 없이 모닥불 너머로 앉은 왕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초는 술병을 입에 대고 꿀꺽꿀꺽 삼키다. 입가를 닦더니 천엽을 향해 비뚤어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이 쇠잡이 멀뚱멀뚱 뭐하단가. 이왕 오셨은 게 신명나게 쇠소리 한번 울려봐야 안 되겠소잉. 이래봬도 잔치판이자뇨. 천엽은 천천히 꽹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쇠채를 쥔 손끝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가 쇠를 두드리자 장구와 부, 징이 뒤따라 울렸습니다. 허기진 거지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두런두런 노랫가락 같은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징잡이 영감도 입술을 꼭 깨물고 징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닥불 옆 헛개비 같은 거지들은 비틀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그 틈에 누군가는 울음을 삼키며 땅에 머리를 박고 떨었습니다. 왕초가 술병을 던지며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좋단깽. 이 맛 아니면 잔치판이 뭐 있겠단가? 날이 훤히 밝을 무렵이 되어서야 왕초가 손을 번쩍 들어 잔치판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잉. 얼른 다 꺼져 부쇼. 더 붙어 있다간 귀때기나 잡혀볼 것이오. 거지들은 불 꺼진 재를 뒤엎으며 술기운에 비틀거렸고 패거리들은 악기를 부여잡은 채 한 사람씩 숨을 고르며 공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상춘이 북채를 툭툭 털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하, 우리 꼴이 이게 뭐고. 광대도 아니고 거지 앞잡이나 하고 있으니 원. 징잡이 영감도 허리 굽은 손으로 징을 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감집 잔치 대신 저런 놈들 비위나 맞추고 앉았으니 저런 놈들 웃음소리 듣자고 소리를 배운 거 아니라 카이. 천엽은 아무 대답 없이 모닥불재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쇠채를 허리춤에 걸었습니다. 발밑에 풀잎들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동력에 어슴푸레한 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마을로 돌아갑시다. 며칠 뒤 장터 주막 마루 밑으로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놈들이 부산포를 넘어왔다는데 부산이고 뭐고 저 아래 바닷가가 불바다 됐다 카던데요. 여기까지 들이닥칠 게 아니겠습니까? 상춘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녀봐 들었나? 기어코 외놈들 쳐들어왔다 카더라. 천엽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헛소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터 오는 상인들이 다 그 말하되 곡식도 못 들어온다 가던데 이거 곧 난리 날 기다. 국밥을 먹고 주막을 나서는 길, 천엽은 뜻밖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거지 왕초였습니다. 뒤엔 같은 거짓에 몇이 떼지어 섰지만 눈빛은 며칠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왕초는 다가오더니 쇠채를 허리춤에 찬 천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쇠잡이 또 봤네잉.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피난 가는 길인디라 외놈들이 벌써 동쪽 산골 마을 두어 군데 쓸어뿌고 지나갔다 안 하더라잉.
천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이겠지요. 어디서 들은 헛소문 붙잡고 겁주려는 겁니까? 왕초는 잠시 헝클어진 삿갓을 벗더니 주름진 손가락으로 뒤편 산등성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산 너머 문정골 아나? 그 골짜기 지난주에만 해도 애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로 북적였단께. 근데 지금은 사람 그림자도 없다 잉. 외놈들이 닭까지 잡아먹고 불 지르고 다 쓸어뿌렸다 하더라. 천엽은 얼굴을 굳힌 채 삐딱하게 왕초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지패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퍼뜨립니까? 왕초는 허허하고 짧게 웃더니 품에서 누더기 쪽지를 꺼내 천엽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소잉. 이거 우리 거지들이 밥 얻어먹으려고 갖다가 주워온 거요. 천엽은 주저하며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칠게 삐뚤어진 글씨로 외적 침탈, 곡식 불탐, 피하라라는 문구가 서투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엽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손에 쥔 쪽지가 덜덜 떨렸습니다. 왕초는 재밌다는 듯 쓸쓸히 웃더니 쿡 하고 천엽의 발끝을 쳤습니다. 봤제? 이거 소문이 아니라잉. 이제 믿겠소. 천엽은 허리춤에 찬 쇠채를 꼭 쥔 채 동력으로 번져오는 연기빛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사람들을 모읍시다. 왕초는 입가를 비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라제. 쇠 올려서 사람 모은 다음에 피난 가야제잉. 살판 한번 만들어 보자고. 천엽은 왕초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장 상춘과 징 노인을 불렀습니다. 상춘 어르신, 징 어르신. 재빨리 피난 가야 하니 소리부터 울려서 사람들을 모읍시다. 상춘은 눈썹을 찌푸리며 낮게 물었습니다. 설마 그놈들 진짜 오는 기가? 천엽은 대답 대신 쇠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쇠가 울리자 상춘은 북근을 질끈 동여매고 북을 힘껏 쳤습니다. 둥둥. 꽹과리와 북이 뒤이어 터져나가자 아직 장터로 나서기 전이던 마을 사람들 몇몇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풍물패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래? 잔치라도 여나. 천엽은 소리를 멈추지 않은 채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이시오. 동구밭까지 다 모이시오. 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나와야 삽니다. 마을 어귀로 놀란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안악, 쌀부대를 둘러맨 장정들, 심지어 새벽부터 논일 나갈 준비를 하던 노인들까지 우왕좌왕 몰려들었습니다. 왕초는 비쩍 마른 거지들을 이끌고 군데군데 흩어진 사람들을 손짓으로 몰았습니다. 외놈들이 쳐들어왔단께. 당장 산속으로 피난 가야 효. 간단한 거시기만 챙겨갖고 얼른 나와보러잉. 모두 산으로 저 숲으로 들이시오. 짐 다 버리고 애부터 업고 가시오. 풍물패의 소리는 더 이상 흥을 돋우는 놀이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북소리는 재촉하는 발자국 같았고 쇠소리는 달아나라는 경종 같았습니다. 천엽은 마지막까지 공터에 남아 쇠를 울리며 사람들을 산 쪽으로 몰았습니다. 왕초는 거지패를 이끌고 다리를 절뚝이며 노인들을 업고 아이들을 등에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쥔 쌀 섬이며 집신 하나 챙길 틈도 없이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왜군은 말발굽을 몰고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기와집이 무너지고 초가가 불타올랐지만 다행히도 사람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군들은 몇 번이고 빈 장독대를 두드리고 집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남은 것은 풍물패가 두고 간 징소리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왜군들은 집에서 곡식과 돈이 될 만한 것을 챙긴 뒤 마을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허기진 아이들이 거지들이 베어온 산나물과 죽을 받아 먹었고 천엽과 상추는 모닥불 옆에서 북가죽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천엽은 부서질 듯 마른 쇠채를 곁에 두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싹 마른 얼굴들이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왕초가 모닥불 너머로 허리를 펴고 천엽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딩. 안 그런가? 천엽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살긴 살았지만 앞으로의 일을 어찌 해야 할지 원.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잉. 우선 살기만 하면
살아남기만 하면 뭐라도 되는 법이요. 거지 왕초인 내가 하는 말이단께 틀림없단께잉. 그로부터 며칠 뒤 사람들은 무너진 마을터로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잿더미 위에 움막을 세우고 멧돼지를 잡아먹으며 버틴 겨울이 지나자 밭자락엔 다시 싹이 돋았습니다. 풍물패는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논머리에 북을 걸고 아이들 장단을 가르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제 풍물패를 단순한 노름패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흥을 돋우는 광대가 아니라 위태로울 때 목숨을 지켜준 고마운 이들이라 여기며 집집마다 음식을 내어주고 마을 큰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불러 세웠습니다. 그렇게 풍물패는 사람들을 웃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마을의 든든한 장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